네, 저는 이번 사태를 개별적인 사태들의 집합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화물연대가 총파업하고, 총파업이 아니죠.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 거부를 하고, 지하철 노조가, 철도 노조가 무슨 이른바 태업을 하다가 파업으로 가고, 학교 비정규직이 총파업에 들어가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어쩌다 보니까 11월 말 12월 초에 집중적으로 모이게 됐다. 이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이 자들은 전부 다 어디 소속입니까? 민노총 소속입니다. 민노총 지휘부가 나름대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치투쟁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일환으로 체감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타격을 심하게 줄 수 있는 이런 걸 골라서 지금 하고 있어요. 화물연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혈관을 멈추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학교 비정규직이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애들이 밥을 못 먹어요. 밥 대신 빵 때우게 되고 돌봄이 안 되니까 모든 학부모들이 지금 힘든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제 땡크로리가 화물연대에 가담해서 주유소를 세우겠다는 거 아니에요. 서울지하철과 철도노조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체감도가 높은 업종을 몇 개 골라서 지금 총파업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좌파 전략지도부의 아주 면밀한 계획 없이 이런 일이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이렇게 발생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여기에 고도의 정치투쟁을 지휘하는 전략지휘부가 배후에서 가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전략지휘부가 북한의 지시를 추종하는 종북주사파라고 하는 점에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의 투쟁에 김여정이의 투쟁 지침이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김여정이는 11월 24일입니다. 11월 24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공개한 담화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남한 국민들은 윤석열 저 바보 천치 바보들이 들어앉아 자꾸만 위태로운 상황을 만들어가는 정권을 왜 그대로 보고만 있는지 모를 일이다 이랬어요. 왜 그대로 보고만 있냐? 싸우지 않고. 김여정이가 직접 이렇게 야단을 쳤어요. 그럼 누구한테 야단을 친 겁니까? 북한을 추종하는 종북 주사파들한테 야단을 친 거예요. 왜 가만히 보고만 있냐? 싸우지 않고. 저는 최근에 이 종북 주사파들이 장악하고 있는 민노총 소속의 화물연대, 학교 비정규직, 지하철노조, 철도노조 등이 차례차례 총파업에 나서는 것은 이 김여정이의 이 공개적인 지시, 왜 윤석열 정권을 그대로 보고만 있나? 싸우지 않고 무너뜨리지 않고 라고 하는 이 공개 담화의 영향을 받은 바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김여정의 이 입장 담화에 대해서 통일부가 도적이 매를 드는 식으로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는데 김여정의 이 메시지는 통일부가 나설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정보수사기관 또 이 총파업에 대항해서 법과 원칙을 지켜야 될 총리 이하 행안부 장관, 법무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국토건설부 장관 등이 나서서 이 김여정의 이 선동, 왜 윤석열 정권을 그대로 두고 있냐, 싸우지 않고 라고 하는 이 선동에 맞서야 되는 겁니다. 이게 남북관계 문제나 통일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사태가 이렇기 때문에 이게 단발성 사안이 아니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짧게 보면 윤석열 정권 앞으로 남은 4년 반의 임기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시금석이기도 하고, 길게 보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 15년 좌파 정권 하에서 양산되고 쌓인 이 불법 무법천지 이 좌파들의 이 국가 전복 음모를 어떻게 단호하게 대응하고 대처할 것인가의 문제의 갈림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에게 레이건과 대처의 사례를 참고하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레이건 1981년입니다. 레이건이 1980년에 대통령이 됐어요. 되고 나서 1년 만에 미국 항공관제사 노조가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 항공관제사 노조는 원래 레이건을 지지했던 사람들입니다. 80년 대통령 선거 때. 근데 이 사람들이 파업에 돌입했자 레이건 대통령은 이거 불법이다 라고 규정하고, 이렇게 레이건 대통령이 직접 미국 국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뭐라 그랬냐? 당신들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48시간 내에 업무로 복귀하지 않으면 영원히 공직에 복귀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 레이건 대통령의 이 복귀 명령에 10%밖에 안 되는 1300명만 복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12,000명은 복귀를 거부한 거죠. 레이건 대통령의 복귀 명령을 거부한 겁니다. 11,000여 명인데 레이건 대통령 48시간 지난 다음에 자기가 한 말 그대로 11,000명 이상을 해고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다시는 공무원에 재취업하지 못하도록 금지했어요. 관제사들의 11,000명 이상이 해고가 되니까 미국은 땅덩이가 커가지고 대부분 다 비행기로 국내 이동을 하잖아요. 거의 그 항공이 마비될 정도였습니다. 군병력과 이 예비군들이 투입돼서 부분적으로 항공 운행을 재개하기는 했습니다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리스크는 감수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 고질적인 이 떼법과 싸움을 할 때는 그 정도 위험은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도둑놈과 싸울 때, 강도와 싸울 때 나 다칠 거 걱정하면 못 싸워요. 강도가 칼을 들고 덤벼드는데 내가 팔 하나 정도 잘릴 각오하고 싸워야 제압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럴 자신 없으면 아예 싸움을 못하는 거지. 레이건은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 이 국민과의 소통으로는 최고로 치는 대통령이었지만 불법에 대처하는 이 용단에서는 후퇴가 없었습니다. 불법에는 어떠한 용서도 없다. 어떠한 관용도 없다. 이걸 확고하게 정립을 했어요. 그 이후 레이건오믹스가 구현되면서 미국 제2의 전성기가 시작됩니다. 대처를 보겠습니다. 1984년인데 이 만성적자를 내고 있었습니다. 탄광이 이미 사양산업이죠. 근데 뭐 구조조정도 말을 안 듣고 어쨌든 이게 이 영국 재정적자의 아주 골칫덩이 암적인 존재였습니다. 오죽하면 영국병의 진원지라고 일컬어 적겠습니까? 영국 대처 수상이 이 탄광 중에서 만성적자를 보이고 있는 탄광 20군데를 폐쇄하게 됩니다. 20개 국영탄광 20개를 폐쇄합니다. 그러자 탄광 노동자 174개
탄광 노동자가 일제히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이 탄광 노조의 총파업은 무려 1년간 계속됐습니다. 1년간 계속됐습니다. 마가렛 대처의 그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폭력을 쓰는 사람들과는 절대 협상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민주주의를 해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탄광노조가 1년간 총파업을 했는데 대처 수상이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결국 1년 만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고수한 대처 수상의 정책에 탄광노조가 무릎 꿇고 백기를 들었습니다. 대처 수상은 이 과정에서 파업하지 않고 일하겠다는 근로자들은 철저히 보호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는 경찰에 대해서 파업 노동자들이 해코지할 경우에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서 응징했어요. 파업하지 않는 근로자 그리고 질서를 지키겠다고 하는 경찰에 대한 어떠한 공격도 용납하지 않았어요.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은 폭도로 규정하고 가장 엄한 법으로 다스렸어요. 이 탄광노조의 불법 파업을 1년간에 걸쳐서 완전히 제압함으로써 영국은 영국병에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을 1981년에 미국, 1985년에 영국과 기계적으로 단순 대비하는 것은 좀 여러 가지 무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똑같습니다. 불법은 응징하고 합법적으로 노동하고 활동하겠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서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법을 세워야 시장이 제대로 작동합니다. 때법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법이 중단되거나 있으나 마나한 무용지물로 되는 순간 시장은 때법을 갖고 휘두르는 좌파들에 의해서 휘청거리게 됩니다. 어떤 기업도 안심하고 정부를 믿고 법을 믿고 기업 활동을 할 수 없게 돼요. 다 때법 가지고 머릿수 가지고 갖다 대는 민노총 눈치 보게 되고 이명 계약하게 되고 터무니없이 임금 인상 올려줘야 되고 그러면서 한국 경제의 경쟁력이 신압으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차라리 외국에 가서 기업하지 이 때법을 감수하면서까지 한국에서 기업하겠다는 기업가들이 누가 있겠어요? 한국에서 기업해 주는 것만 해도 고마울 지경입니다. 이번에 민노총이 주도하는 화물연대, 비정규직, 학교 비정규직, 철도노조, 지하철노조 잘 됐어요. 이 자들은 지지율 30%밖에 안 되는 윤석열 정부를 만만하게 보고 깔보고 한번 자기들이 힘을 휘두르면 휘청거릴 거다 생각하고 시작했을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제대로 보여줘야 됩니다. 법이 살아있다는 걸. 윤석열 정부를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절대 저런 좌파들의 때법에 휘청거리지 않는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줘야 돼요. 저는 이 사태에 원칙적으로 제대로 국가 경영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만이 한국을 위해서, 한국 경제를 위해서, 그리고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처를 잘하면 우리도 한국병 극복할 수 있어요. 윤석열 정부 지지율,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위기는 기회다.
지금 정부가 이 화물연대를 비롯한 민노총의 총파업 사태, 또 그로 인해서 직접 이 고통받고 있는 이 기업인들과 국민들의 불편함을 보면서 여러 가지 고심하고 있을 텐데, 이럴 때일수록 원칙을 지키는 정도 국정 운영을 해 나가야 됩니다. 법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번에야말로 법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또 윤석열 대통령이 법의 수호자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대내외에 보여줄 절호의 기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의 법치, 이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기대하겠습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